여러분, 이 영상은 가볍게 듣고 넘길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을 지킬 수도 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입니다. 약속 하나를 깜빡하고 이름 하나가 잠시 생각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분명히 보고합니다. 치매는 증상이 보이기 무려 20년 전부터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작은 불편함, 작은 둔함, 작은 무기력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포를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지금부터의 삶이 미래의 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국내외 노화 연구원의 건강 관련 논문을 분석해온 건강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움직였더라면, 조금만 일찍 생활을 바꿨더라면 전혀 다른 노후를 살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치매는 내만의 병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내만의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혈관의 문제이고 근육의 문제이며 생활 리듬의 문제이고 삶의 활력이 사라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뇌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뇌는 몸 전체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는 굵습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자극을 잃습니다. 잠이 무너지면 뇌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방치해 왔습니다. 아침을 대충 먹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해가 져도 불을 켜고 잠은 밀어내듯 자는 삶.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삶의 패턴 이내 노화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보고는 이미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연구자로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의 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연결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멈춘 생활입니다. 뇌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신호를 요구합니다. 움직이라는 신호, 생각하라는 신호, 사람과 연결되라는 신호, 리듬을 지키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끊기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조용히 기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의 출발점은 기억력 훈련이 아닙니다. 치매 예방의 출발점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왜 생활의 결과인가? 많은 분들이 치매를 떠올릴 때 내 속 어딘가가 고장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전구가 나가듯 어느 날 갑자기 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치매는 단일한 고장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기능이 하나씩 느려지고 하나씩 연결이 끊어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고 삶 전체를 따라옵니다. 혈압이 오르던 시기, 혈당이 흔들리던 시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던 시기, 사람 만나는 일이 귀찮아지던 시기, 잠이 얕아지던 시기. 이 모든 시간이 조용히 뇌에 흔적을 남깁니다. 의학계에서는 치매 환자의 뇌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반복해서 보고합니다. 뇌 세포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 뇌를 먹여 살리던 환경 전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뇌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리는 걸어주어야 하고, 심장은 피를 밀어주어야 하고, 폐는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뇌만 너무 혹사시켜 왔습니다. 몸은 가만히 둔 채 머리만 쓰려고 했습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삶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뇌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뇌로 가는 길이 느려지면 아무리 좋은 기억도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혼자의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뇌를 씁니다.
말을 걸고 표정을 읽고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고 다음 말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뇌 전체를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대화는 줄고 침묵은 늘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자극을 잃고 사용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가 생활의 결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병원 중심의 관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은 이미 무너진 뒤에 찾는 곳입니다. 증상이 분명해진 뒤에 도움을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보다 그 이전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예방과 지연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완전히 막지 못할 수는 있어도 충분히 늦출 수 있고 그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보고는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기억이 또렷하고 판단력이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비슷한 조건에서도 빠르게 무너질까요? 이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인지 예비력입니다. 인지 예비력이란 뇌가 손상을 견뎌내는 여유입니다. 같은 정도의 변화가 생겨도 어떤 뇌는 버티고 어떤 뇌는 무너집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머리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평생 움직였는지 평생 앉아 있었는지 사람을 만났는지 혼자 고립되었는지 새로운 것을 시도했는지를 같은 하루를 반복했는지 이 모든 것이 뇌의 여유를 만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은 젊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 이후에도 생활을 바꾸면인지 기능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보고가 존재합니다. 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치매 예방의 핵심 원리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치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자주 뇌만 바라봅니다. 기억이 사라졌으니 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뇌는 절대 혼자 늙지 않습니다. 뇌의 노화는 몸 전체의 노화가 마지막에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뇌를 하나의 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섬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는 배를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이 배가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의 흐름이 느려지면 섬은 굵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뇌세포가 살아있어도 연료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기억은 흐려지고 판단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치매를 뇌 질환이 아니라 혈관과 깊이 연결된 문제로 바라봅니다. 실제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고혈압, 당 조절 문제, 혈관 탄력 저하는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뇌 건강은 병원 검사실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연결고리는 근육입니다. 근육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근육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뇌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신호 발생기입니다. 의학계에서는 근육이 움직일 때 뇌를 보호하는 물질이 분비된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생존을 돕고 신경 연결을 유지하는 대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걷지 않으면 뇌는 보호 신호를 잃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조용히 뇌를 외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동안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몸은 앞으로도 쓸 일이 많지 않겠구나. 그리고 조금씩 에너지를 줄입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정리 시간이 부족하면 뇌 안에는 쓰지 못한 정보와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잠을 줄이면 기억도 줄어듭니다. 늦게 자는 습관잠을 미루는 생활불을 켜놓은 채 드는 잠은 뇌에게는 정비 없이 다시 출발하라는 신호입니다. 치매 예방에서 수면이 빠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연결고리는 감정과 스트레스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한 상태, 늘 불안한 마음, 늘 참아내는 감정은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뇌는 위험에 대비하는 상태에서는 기억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줄고 감정이 메말라가면 기억도 함께 메말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의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치매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연결이 끊어진 결과입니다. 혈관이 느려지고 근육이 멈추고 잠이 무너지고 감정이 닫히면 뇌는 조용히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된 뇌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의 핵심은 뇌를 혼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뇌가 몸과 다시 연결되도록 삶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연결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연결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깐만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이런 건강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게 만드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을 지키는 이야기, 몸을 살리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지금 이 순간에만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치매 예방을 현실로 만드는 3가지 생활 전략. 여러분,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가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 예방은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의지를 요구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생활이 저절로 뇌를 살리도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식사입니다. 식사는 뇌로 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무엇을 먹기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뇌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약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지면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뇌는 연료 없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밥 반 공기, 단백질 1가지, 따뜻한 국 1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채소가 조금 더해지면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과자는 뇌에게는 빠른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란을 주는 연료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과도한 당 섭취는 혈관의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는 말에 겁먹지 마십시오. 치매 예방에서 필요한 것은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은 생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팔을 한번 크게 올려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에 힘을 덜 주고 다리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 보십시오. 집안을 걸을 때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감각을 느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이 몸은 아직 쓸모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보행은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땀이 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일상 자극입니다. 뇌는 새로움을 먹고 삽니다. 늘 같은 하루는 몸에는 편할 수 있어도 뇌에게는 퇴직 통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늘 같은 시간에 하던 일을 조금 늦추거나 조금 앞당겨 보십시오. 늘 쓰던 손 대신 반대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보십시오. 신문을 읽을 때 속으로만 읽지 말고 한 문단만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이때 뇌는 깜짝 놀랍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경 연결을 유지하려고 힘을 씁니다. 이것이 치매 예방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가 쓰는 가장 복잡한 활동입니다. 말을 고르고 상대의 반응을 보고 감정을 조절하고 기억을 꺼내는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루의 짧은 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안부를 묻고 대답을 듣고 웃을 수 있다면 뇌는 충분히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카톡이나 문자로 한 번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말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영상이 대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식사를 챙기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말하는 것. 이것이 연구가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치매 예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치매 예방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치매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봐 왔습니다. 언젠가 올지도 모를 미래를 공포로만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는 갑자기 덮쳐오는 폭풍이 아니라 미리 예보가 있었던 날씨와 같습니다. 생활이 흐트러질 때, 몸이 멈출 때, 사람과 멀어질 때, 잠이 깨질 때, 그때마다 뇌는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아직 늦지 않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무시해 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문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매는 삶의 리듬이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아침이 흐트러지고 식사가 대충이 되고 움직임이 사라지고 대화가 줄어들 때 뇌는 조용히 뒷자리에 물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은 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반응합니다. 움직임이 돌아오면 혈류가 살아나고 대화가 늘어나면 신경 연결이 유지되고 수면이 회복되면 뇌는 다시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축적됩니다. 오늘의 한 끼,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한마디가 모여 내일의 뇌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내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젊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외롭지 않게 삶을 채워주면 됩니다. 식탁에 온기를 더하고 몸에 움직임을 더하고 하루에 웃음 하나를 더하는 것. 이것이 연구가 말하는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하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뇌를 살리는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뇌를 살리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20년 뒤에 여러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아직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치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방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연구가 보여준 길을 여러분 앞에 펼쳐 보였을 뿐입니다. 이 길을 걸을지 말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 전에 아주 간단한 참여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고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2번이라고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숫자 하나만 남겨주셔도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상 시니어를 위한 세상 시한상이었습니다.